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9일 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자, 이맘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가 모기 감시 결과를 했더니 일본 뇌염을 유발하는 모기의 수가요, 경보 발령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릴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 없이 가볍게 넘어가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이 진행되기도 한다니까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좀 짚어보자면 일단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가급적 긴 소매, 긴 바지의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간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마가 물러간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올여름 장마가 끝나자마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이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겠습니다. 이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긴 소매 옷과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보령 30도, 부여 33도, 서천 32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m 이하로 낮게 일겠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로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또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정말 이 선풍기, 에어컨 없는 세상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요, 높은 전력 수요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온실가스를 좀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족 여러분도 이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쿨맵시라고요. 네. 시원하면서도 건강, 패션을 생각하는 그런 옷차림인데 이런 옷차림을 하면은 실제로 이 체감 온도를 2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노타이, 반팔 셔츠 같은 이 시원하면서도 간편한 복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그런 친환경 옷차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시원한 쿨맵시 옷차림으로요, 체감 온도를 2도 정도 낮추게 되면 연간 6억 4천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30년생 소나무 4천 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쿨맵시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가족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도 좋고 지구도 좋은 친환경 생활 습관은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선물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 생활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장상아 리포터는 이 무더운 여름에 네. 선풍기, 에어컨 그래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침대에 대자리를 깔았어요. 그래서 열기를 식혀주니까 아무래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금 덜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숙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데요. 저도 한번 사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요 마을에 가서 시원한 음식도 맛보고 또 신나는 마을 여행 즐기고 오셨다고요? 그럼요. 즐기고 왔습니다. 이 고향 마을은요. 언제 어디를 가도 참 정겹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세종시에 위치한 농촌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건강한 먹거리가 있고 또 전통 문화로 소통을 하는 세종 예양 1, 2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의 전통 문화를 살려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 세종 예양 1, 2로 떠납니다. 오늘은 세종에서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세종 예양 1, 2를 찾았는데요. 어른들과 강이 있어 쌀농사와 시설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먼저 이장님부터 만나러 갑니다. 이장님! 어머! 이장님이세요? 네, 웬일이세요? 여자 이장님이셨구나. 왠지 더 푸근하고 친숙하고 더 좋은데요? 그래요? 딸 같아서 좋네. 우리 연동면에는 여자회장님이 6분이나 계셔요. 아, 그러시구나. 네, 다른 면에 비해서 많죠. 날도 더운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론 솎아요. 추석 메론인데 이렇게 어릴 때 솎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어요. 후끈후끈 더운 날씨지만 바쁜 이장님을 위해 저도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가장 큰 멜론이 계란만 해지면 모양이 예쁘고 큰 것만 남겨두어야 한다는데요. 직접 해보니 어렵고 힘들어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이게 당도가 좋고 해갖고 우리는 세종시에 있는 로컬푸드로 나가요. 소매로 나가고 직거래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당도도 엄청 14브리스, 13브리스 막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의외로 메론을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더라고. 메론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렇죠. 신도심 주민들에게 귀한 대접받는 예양일리 멜론. 농부의 열정과 노력만큼 달콤한 결실로 보답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농장을 농사 혼자 다 지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노버트요 이걸 어떻게 혼자 농사져요.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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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애타게 부르신 이분은 누구시죠? 우리 임규순 이장님 딸, 큰딸 박정선입니다. 늘 함께하는 따님 덕분에 큰 힘이 된다는 예양일리 일장님. 말을 보랴 농사일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이장님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빠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서 이제 같이 일하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된 거예요. 귀농을 하게 되신 거라고요? 네네네네네. 몇 년 전부터요?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따님이랑 같이 농사 지어서. 힘든 거 하니까 안 좋지 여자가 하니까. 근데 날 닮아서 그런가 농사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내가 딸 자랑 좀 한번 해보야겠네. 우리 저기 가면 더 멋있는 거 있어. 한번 와 따라와 봐요. 멋있는 거. 회장 얼른 와. 네. 과연 어떤 멋있는 게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 안고 이장님 모녀를 따라 또 다른 비닐하우스로 찾아가 봤는데요. 도착한 곳은 곧 딸기 모종을 정식할 하우스. 4년 전 박정선 씨가 귀농을 하면서 모자란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농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농하시면서 스마트팜을 처음 도입하신 거예요? 네네,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가 부모님이 같이 이제 지금까지 지으신 그 노하우하고 저희가 같이 접목해서 하니까는 맛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가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영농 기술과 스마트팜 시스템을 접목해 새로운 변화를 읽어가는 박정선 씨. 그녀의 당찬 시도가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갑니다. 귀농해서 농사를 지어보니까는 젊은 친구들도 같이 와서 농사 지으면은 소득도 많이 좋아지고 여기에서 배우는 게 많아서 네. 또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또 많이 활성화되니까는 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해. 아니 이건 또 뭐야? 저 온다고 이런 거 뭐 또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원한 식혜하고 콩국수. 너무 좋다. 어머니 빨리 해주세요. 마을 탐구대장도 아니에요.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 나서 좀 이따 기다리실까요?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예.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해서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되신 거예요? 아니 아는 지인분께서 좋은 전통 요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셔서 우리 아들과 딸이 한번 경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방문해봤습니다. 세종 신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다양한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전수했던 예양일리 어머님들. 오늘은 특별히 전통 방식 그대로의 식혜 레시피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신 거 보면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을 하면서 옛날에 제 추억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런 전통 요리가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잠시 동안 이제 여름방학이어가지고 한국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저도 이제 참가하고 싶다 해서 이제 왔죠.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했군요. 아, 그래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어머니 손맛 그대로의 오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주민들. 덕분에 도농교류의 장이 됩니다. 엿기름 사서 미국에 가서 친구들한테 한번 대접해봐. 당연하지. 올 때마다 내가 대접을 해줘야지. 식혜 만드는 게 살짝 불편하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편하고 쉬운 건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계속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여름철 별미 콩국수. 이 불린 콩을 삶아서 갈고 면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짜잔! 이것이 바로 예양일리 어머니표 콩국수입니다. 세종시에서 여러 분들이 와서 애기 엄마들이 많이 배워갔어요. 예, 와서 먹고 싸가고 우리가 싸주고 젊은 분들이 뿌듯하게 배워가고 가니까 좋지요. 잘 먹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영양 만점 콩국수 한 그릇이면 무더위도 저만치 물러가는 기분인데요. 어머님들 덕분에 제가 다 보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접 만들고 먹어보니까 어떠세요?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시고 또 요리에 좀 더 관심 갖고 또 더군다나 여기 세종에는 좀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도심과 그다음에 신도심의 어떤 그런 좋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이제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또 와서 배우고 싶어요.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눈에 띄는 집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자연치유 저 글자 때문에 궁금해서 들어와 봤거든요. 아, 그래요. 자연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들어서 우리 갖고 힘들게 의자 이런 걸 다 내놓고 회복하는 그런 것이. 예양일리 가주와 3년 전 이 마을의 터를 잡은 권호열 씨.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 마을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이제 빈집도 있고 폐가도 있고 이렇게 이런 공간을 이제 작은 꽃동산으로 또 작은 공원으로 네.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권호열 씨.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예양일리 주민들도 함께 힘을 보탭니다. 어머님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운 여름에 예쁘게 꽃밭 가꾸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동네 이쁘게 꾸미면 더 좋잖아요. 깨끗하게. 좋고. 마음 알려 젊어지는 것 같아. 옷을 늘 보니까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도시민들이 힐링하고 전통을 배워가는 곳. 이것은 세종예양일리입니다. 농사 지키야 그전부터 이 덜려기고 또 물 좋고 그래서 여기 딴 데보다 농사 짓기는 참 편리했네요. 건강이라든가 건강에 또 합치는 미호천이 있어서 농사 짓기 참 편리하고 해서 옛날부터 동네들 하면 그 쌀이 많이 나는 조향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 마을은 동네가 세 동네가 모여가지고 한 동네가 됐어요. 예양리가 제일 크고 산수골, 미꾸지, 그렇게 하고 뒤에는 산이 이렇게 있어갖고 아늑하잖아요. 마을 기업이 잘 돼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노인 양반들 오셔서 잘 놀다 가시고 저 먹을거리도 많이 풍성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훈훈한 인심과 따뜻한 정으로 도시민들에게 정겨운 고향 마을로 남아있는 세종예양일리. 언제 찾아도 누구와 찾아도 건강한 먹을거리와 휴식 같은 여유가 머무는 곳. 세종예양일리는 자랑입니다. 네, 이 세종시 하면 신도시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인심과 정이 넘쳐나는 농촌 마을이 있어서 더욱 정감이 갑니다. 네, 예. 저도 이 세종시의 농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 마을이 있다는 거 처음 알게 됐는데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전통 음식 비법까지 전수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게 따뜻하게 정겹게 맞아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게다가 예양일리에는요, 정말 밝은 에너지의 이장님 덕분인지 마을 전체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 주민들끼리 화합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화합 물론 잘 되죠. 그리고요, 이 마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주민들끼리 식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주민들끼리 정도 쌓고 또 요즘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이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앞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꼭 챙겨가세요. 네. 자, 앞서 푸근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아침엔 퀴즈로 가족 여러분께 그런 인심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월요일 아침은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아침엔 퀴즈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저와 함께 마을 탐구 재미있게 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오늘 마을 탐구 생활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 식혜를 만들어 봤는데요. 식혜는 밥을 이것으로 삭혀서 단맛이 나도록 만든 전통 음료입니다. 식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엿기름, 2번 쌀뜨물, 3번 막걸리. 어떤 걸까요? 네.
자,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는 항상 이거 선물하고 예. 아, 딱 그쵸? 붙으라고? 딱 붙으라고 이렇게 그 담벼락에 네. 예, 학교 담벼락, 시험장 담벼락에 어떻게든지 붙이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품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시험 볼 때 많이 주고받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자, 오늘의 정답 어떤 걸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엿기름이죠. 이 식혜는 엿기름물에 쌀을 식혀 만드는 음료입니다. 엿기름은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 말린 것으로 당화 효소가 들어있어 밥과 만나면 독특한 단맛과 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아, 참 오늘 같은 날씨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시원한 식혜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너무 좋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전염병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암컷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발병 초기에는 오한이나 두통, 부역 등의 증세를 나타냅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할 이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1번 장티푸스, 2번 콜레라, 3번 말라리아. 어떤 걸까요? 자,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또 가족 여러분이 그러면 이 여름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만 하지 말라는 말라고.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기가 옮기는 네. 대표적인 질병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말라리아죠. 이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잠복기는 평균 14일이지만 길게는 12개월까지 간 속에 잠복해 있기도 합니다. 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외출하실 때 긴 소매나 긴 바지, 이렇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 준비했는데요. 하루 3번 이상 만나는 이것, 치약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혹시 치약 살 때 색깔 잘 확인하고 사세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치약 튜브 끝에 네모 색깔은 제조사에서 치약의 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색깔 보고 산 적이 없긴 한데요. 저도 없는데 이게 네. 그냥 어른 치약인지 어린이 치약인지 아니면 미백을 위한 치약인지 네. 잇몸을 위한 치약인지 뭐 이런 정도로 구별을 했었지.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색깔 가지고 이렇게 치약을 고른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네요. 예. 저도 없었는데요. 이 치약 튜브 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치약 튜브 끝의 색깔이 다른 것은요. 공장에서 튜브를 생산할 때 기계가 튜브의 중심을 가운데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마크, 컬러마크라고 불리는 제조 공정용 표시일 뿐 치약의 등급이나 화학 성분 함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네. 치약 성분을 알고 싶다면 치약 뒷면에 있는 성분표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산악등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 등반. 요즘엔 인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즐길 수도 있죠. 건물 벽면이나 암벽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합판 등의 구조물에 인공 홀드를 설치해서 손과 발만을 이용해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스포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패러세일링, 2번 스포츠 클라이밍, 3번 번지 점프. 자, 어떤 걸까요? 네. 예전과 달리 이 스포츠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거 열심히 하고 나서 이렇게 잠잘 때 보면 팔다리가 막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힘을 엄청 줘야 된다고 그렇죠. 손과 발을 이용해서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럴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네. 아유, 큰일 나고 그려. 아, 맞아요. 칼 나고 그려. 팔다리 이렇게 아플 때 큰일 나고 그려. 클 것 같아요. 이거 열심히 네. 하면.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스포츠 클라이밍이죠. 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별개의 장르로 독립시킨 클라이밍의 한 형식입니다. 기상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사계절 실내외 인공벽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입니다. 네, 그리고 대전의 인공 암벽장에서는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클라이밍 체험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력과도 성취감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즐기기에 정말 좋겠어요. 그래요.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5번째 문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은 한국 최대의 실학자인 정약용의 다산의 꽃 중 일부입니다. 붉게 피어 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꽃 중에 하나로 다음 시에서 자미화로 표현하고 있는 이 꽃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책에서 간지럼나무라 한 것은 자미화인데 한 가지의 꽃이 피면 다른 가지의 꽃이 진다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미화는 어떤 꽃일까요? 1번 백일홍, 2번 코스모스, 3번 장미. 네. 어떤 꽃일까요? 이 꽃이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는데 네. 보통 6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 7, 8, 9, 10, 한 며칠 정도 되죠? 예, 대략. 대략 3개월, 그렇죠? 한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좀 되죠. 예. 네, 이와 관련이 있는 꽃이 있습니다. 백일홍, 코스모스, 장미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꽃일까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백일홍이죠. 다산의 꽃은 정약용의 유배 중 다산초당에 머물며 지은 시입니다.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학문의 시초라 여겼던 정약용은 백일홍을 간지럼을 많이 타는 꽃이라 하여 자미화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행운을 가져가실 세 분은 누구일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행운의 당첨자 3분 만나볼까요? 발표해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3162번님, 5385번님, 0754번님 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행운의 퀴즈 함께 풀어봤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또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 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보양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 보양식, 주로 이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일단 보양식 특별히 챙겨 먹는 건 없고요. 요즘에는 과일을 많이 먹어요. 과일? 복숭아, 수박. 요즘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제철 과일 보양식이 될 수가 있죠. 이 보양식, 내 몸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먹으면은 기운이 좀 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가 좀 떨어졌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양식, 좋은 음식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아주 특별한 보양식부터요. 그리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빙수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포항으로 떠나보시죠. 푹푹 찌는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음식, 그건 바로 너.
손 뜨끈하게 즐기는 여름 보양식부터 흐르는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이색 빙수까지 모두 모아 전해드립니다. 입안 가득 이 여름을 즐기자.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들 지금 출발합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을 찾아서 첫 번째로 달려간 곳입니다. 여기에선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먹방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리포터. 자,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포항 사람들이 여기로 오잖아요. 꼭 찾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어라면 이 집에서 여름에 꼭 찾는 이 음식은 방전된 체력을 완충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의 추천 메뉴라는 그 음식은 대체 뭘까요? 설마 이거? 어떻습니까? 폭 쏘는 맛이 맛있죠? 진짜 근데 잠시만요. 진짜 못 먹거든요? 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 세지도 않아요. 예. 아, 지금 나오네. 이게 좀 이따가 나오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아까 두 개씩 세 개씩 집어 드시는데. 예. 흑산도 자연산 홍어이기 때문에 네. 그 여기서 직접 숙성시켜서 그렇게 너무 독하게 톡 쏘지도 않고 네. 적당량 톡 쏘는 게 소주 안주의 최고입니다. 그러면 예. 제가 오늘 먹어야 될 게 혹시 홍어인가요? 아닙니다. 홍어보다 더 훨씬 맛있는 게 있습니다. 훨씬 맛있는 거? 예. 그게 뭔가요? 사장님, 여기 황제탕 하나 주세요. 자, 홍어 받고 여기 황제탕 추가요. 산봉우리 마냥 우뚝 솟아있는 싱싱한 문어를 살짝 걷어내면 각종 해산물에 뜯어야 제맛인 삼계탕까지 우리를 맞이할지니. 네, 여태까지 먹어본 삼계탕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건강해지는 맛이. 건강해지는 맛. 네. 다양한 해물들이 들어가죠. 전복 들어가죠. 또 건강해지는 문어도 들어가죠. 해물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깔끔하고 닭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질리지 않아서 괜찮아요. 사장님, 와 황제탕 비주얼 완전 충격적인데 맛도 엄청 있어 보이던데 이거 혹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제대로 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홍어 전문점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여름 되면 자꾸 보양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주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업그레이드된 이 황제탕이 나온 겁니다. 정식적인 메뉴판에 올리고 낸 지는 이제 한 2년 됐어요. 홍어 전문점에서 맛보는 이색 보양식, 황제탕을 만드는 과정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의 콜라보레이션, 황제탕의 특제 육수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몸에 좋은 각종 한약 재료를 듬뿍 넣고 파, 양파, 배추, 인삼까지 아낌없이 투하, 기본 3시간을 푹 끓여주면 특제 육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황제탕의 기본 육수가 됩니다. 황제탕을 주문할 때는 닭이냐 오리냐 결정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날 우리의 선택은 닭, 너로 정했다. 그렇게 맛있게 삶아준 닭 위에 준비한 특제 육수와 키조개, 가리비 등 각종 해산물까지 넣고 마지막은 문어로 마무리. 와, 압도적인 비주얼, 보기만 해도 기력이 뿜뿜 샘솟는 황제탕이 완성됐습니다. 황제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일단 네. 제가 떠드리는 국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을? 네. 알겠습니다. 야, 그 국물 색깔이. 네. 야, 일단 향은 엄청 그러니까 약 같은 느낌인데. 보약이죠, 보약. 네, 한번 먹어볼게요. 산이죠, 산. 네. 산과 이 바다, 동해 바다. 네? 산과 동해 바다를 한꺼번에 같이 딱 먹는 기분. 일단 황제탕은 뜨끈한 국물부터 한입하고 시작해야 된다는데요.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 바로 닭다리를 뜯어 주세요. 그런 다음 주인 사장님이 특별히 만든 비법 소스에 각종 해산물을 찍어서 한 입 쏙. 와, 여러분들. 어때요? 진짜 저 지금 보약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약. 저 완전 보약이죠? 네? 이런 노래 있잖아. 보약 같은 친구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완전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행사나 방송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피로에 쌓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먹으니까 땀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다 쭉쭉쭉. 저 혼자 먹어도 되나 이렇게? 너무 미안한데 시청자분들한테. 몸에 좋은 한약 재료를 넣은 특제 육수에 닭과 각종 해산물의 만남. 올여름은 황제탕으로 기력 보충 제대로 해보세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너. 그 특별한 음식을 찾아서 달려온 이곳. 지금부터 여름의 대표 디저트를 맛보러 함께 가볼까요? 포항시 황제탕을 먹고 이열치열을 느꼈다면 이제는 저의 뜨거운 몸을 사르르 녹여줄 그런 후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모르니까 바로 이거래요. 뭐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바로 빙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은 포항의 한 카페. 손님들도 잠시 쉬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손님들. 여름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한다는 이곳의 이색 빙수. 바로 이것. 어머, 넌 케이크니 빙수니? 이렇게 실 같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면 같기도 하고 되게 그냥 안 먹어본 맛이라서 되게 호기심이 일단 생겨서. 다른 빙수는 입안에서 이렇게 좀 씹히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넣자마자 입에서 바로 살 녹으니까 되게 부드럽고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과일하고 그다음에 팥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보통의 얼음 모양이 아닌데요. 마치 고운 실을 뽑아낸 듯하죠. 그래서 실타래 빙수입니다. 실타래 빙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역시 가늘고 얇게 뽑아내는 얼음일 텐데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우유랑 그리고 연유, 파우더, 휘핑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비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만든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고 숙성을 하루 정도 돼야 이게 농도가 맞아져서 실이 나와요. 단순히 얼음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를 넣고 알맞은 농도를 맞춰야 실타래처럼 고운 얼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농도를 맞추는 일도 쉽지 않지만 하루 정도는 냉장 보관을 해서 숙성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네요. 그냥 볶게 되면 실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종이처럼 나온다고 해야 하나? 농도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기계에 넣고 실타래 얼음을 만들어 볼까요? 접시를 앞뒤로 움직여 실을 포개듯이 조심스럽게 얼음을 쌓아 올리는데요. 이 레시피를 알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하네요.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게 됐고 실타래 빙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진짜 몇 날 며칠을 우유랑 씨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흰 실타래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는 실 모양 얼음 위에 각종 과일을 올려서 토핑을 해주면 마치 예쁜 조각 케이크 같은 실타래 빙수가 만들어진답니다. 황제탕을 먹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열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잽싸게 먹어야 됩니다. 이거 먹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포크랑 나이프가 제공이 됩니다. 포크 나이프로 먹는다고요? 네, 맞아요. 빙수는 우리가 떠먹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우아하게 썰어서 드시면 되세요. 우아하게? 네, 빙수를 네. 나이프로 썰어서 네. 다른 과일들을 찝어서 같이 드시면 되세요. 같이? 네. 실타래 빙수는 이렇게 포크로 떠서 먹어야 한다는데요. 너무 부드러워서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와. 야, 진짜 엄청 시원하네. 그리고 빙수가 일반 얼음 빙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무슨 빙수예요? 좀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빙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스크림? 네네네. 실타래 빙수의 변신은 무죄. 말차에 초콜릿까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알록달록 다양한 색감의 눈이 즐거운 이색 빙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 오간에서 간질간질 실타래가 춤을 추는 듯한 이 맛.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보양시 황제탕과 그리고 실타래 빙수를 먹어봤습니다. 자, 보양시 황제탕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겨가고 또 실타래 빙수를 먹어서 더위에 찌든 나의 몸에게 시원함을 착 주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의 표정과 그 느낌을 다 전달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먹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 삼복 더위 속 때론 뜨겁게 기력 회복하고 때론 차갑게 여름철 무더위 날려버리는 건 어떠세요? 이 여름에 즐겨야 더욱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네, 이 건강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황제탕과 또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실타래 빙수 만나봤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음식만 먹어도 이 무더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황제탕은요.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서 오랜 시간 끓여서 그런지 먹고 나면 보약 한 첩을 먹은 기분이 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랜 노하우로 만든 실타래 빙수도요. 보는 것처럼 굉장히 사르르 녹을 것 같잖아요. 무더위까지 녹아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 두 음식을 보니까 이 식욕이 돋는데 이렇게 식욕이 돋는다는 것은 또 활력이 넘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기운, 이 기분 그대로 이번에는 특별한 곳으로 힐링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힐링 여행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아주 시원한 계곡도 있고요. 건강한 홍삼이 있는 곳입니다. 전북 진안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오늘 정복할 농산물은 뭡니까? 네, 오늘은 수학이 아니고요. 힐링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힐링 여행? 여행이다! 오디부터 죽순, 파프리카, 복숭아까지 수확에 지친 그대여 떠나라! 물소리마저 경쾌한 계곡과 자연의 속삭임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 있는 곳 진안으로 떠나볼까요? 전북 동부권 진안 힐링 여행 첫 번째 코스는 우거진 원시 수림과 크고 작은 폭포, 계곡이 어우러진 진안 운장산입니다. 운장산 공기 뭐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행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있어야 좀 오손도손 재미가 있을 텐데. 아니, 뭐 파트너 없어요, 오늘은? 혼자 가야 되나? 이 공기 너무 좋아서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운장산 잘 오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누구시길래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지금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로 진안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심태영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안 힐링 여행의 든든한 파트너 해설사님까지 만났으니 본격적으로 운장산을 즐겨볼까요? 활력수가 우거져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네요.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또 오색 단풍도 굉장히 아름다워갖고 가을철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곳입니다. 원시림에 가까운 숲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운장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수량이 풍부해 사계절 내내 계곡물이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바위들이 다 널찍널찍하네요. 예, 여기는 이제 마당바위라고 불리는 곳인데 한때는 여기서 한 200명 정도가 이게 계곡에 발을 담고 놀았다가 할 정도로 그냥 넓은 바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됩니다. 200명이요? 네. 200명이 물에 발을 담글 정도로 널찍한 마당바위는 약 700여 평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운장산을 오르는 등산로에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한 폭의 산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연이 만든 걸작 이끼 폭포. 바위에 이끼들이 많이 껴 있어갖고 이끼바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위 사이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저 물들이 마치 작은 폭포처럼 보여가지고 이끼 폭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가갖고 굉장히 핫한 장소입니다. 왜요? 사진 작가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이제 사진을 찍는 일종의 포토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장산이 몰래 숨겨놓은 보물 같은 존재 이끼 폭포. 지금 이 순간 사진을 안 찍을 수 없겠죠? 이끼 폭포 내 마음속에 저장. 저 오랜만에 많이 걸었더니 발이 너무 아픈데 쉴만한 곳 없을까요? 홍삼의 고장 진안에 오셨으니까는 홍삼 조격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홍삼 조격이요?
해설사님의 추천받고 홍삼 조격 고고! 홍삼 조격 카페는 북마이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격할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는 동아씨. 조격 카페에 들어선 순간 코끝으로 느껴지는 한약재 향에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옵니다. 삼을 직접 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비옥제를 홍삼동추 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삼 조격이 좀 더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홍삼에 들어있는 그 사포닌 성분이 우리 조격을 할 때 이 혈액을 돌려주는 원리를 하거든요. 사포닌 성분이 다른 성분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홍삼 조격이 좋습니다. 홍삼 조격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가볍게 운동을 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벼운 감기나 두통, 불면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홍삼 조격을 하며 마시는 차 한 잔. 이보다 더한 힐링이 있을까요? 뭐 하신 거예요? 어깨 찜질팩 해드리려고요. 찜질팩? 예. 이게 허브 찜질팩입니다. 오, 따뜻하다. 어깨에 허브 찜질팩, 배에는 황토 찜질팩. 그간 수학의 피로를 한 방에 풀고 있는 동아씨. 이제 다 끝나셨는데요? 깜빡 졸았네요. 예. 조격도 하고 찜질도 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그런지 배가 좀 고프네요. 진안 공원에 오셨으니까 진안 특산물로 만든 건강 밥상을 드시고 가셔야죠. 건강 밥상이요? 예. 진안에서 만나는 세 번째 힐링. 건강 밥상 만나러 들어가 볼까요? 보기만 해도 너무 푸짐하고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지금 침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다 뚜껑이 덮여져 있는 이 음식들이 궁금합니다. 진안 고원 청정 지역에서 나는 홍삼과 시래기, 마늘로 저희가 건강밥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진안 고원에서 나고 자란 마늘과 시래기, 그리고 원기 회복의 효능이 있는 홍삼의 만남.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시래기가 한가득.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향이 진하게 올라오네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홍삼 마늘밥이고 이거는 홍삼 시래기밥입니다. 홍삼 농축액에 불린 쌀을 넣고 갖가지 약재와 시래기로 건강을 채운 밥 한 입. 사우나에 들어가면 약초가 걸려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약초 느낌이 내 입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이건 한 입만 먹어도 그냥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걸 금상첨화라고 하겠죠? 홍삼 농축액에 시래기, 그리고 마늘의 만남. 건강이 입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마늘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훨씬 예상외로 너무 부드러워서 식감이 부드럽고요. 이게 건강식이다 보니까 정말 속에서 편안하게 내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한 여름여행 클리어! 몇 주 동안 농산물 수확만 하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건강한 홍삼이 있는 진안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경쾌하게 흐르는 크고 작은 계곡과 명품 이끼가 선사하는 이끼 폭포. 편안함으로 속을 다스리는 건강 밥상까지. 진안에서의 힐링은 그야말로 건강 그 자체. 여러분도 진안으로 힐링하세요. 네, 이 진안하면 마이산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푸른 숲, 맑은 계곡에 운장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삼으로 조격도 하고 찜질도 하고 또 홍삼으로 만든 건강 밥상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준 이 코스로만 다녀도 정말 후회 없는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전북 진안으로 여름휴가 한번 다녀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휴가철,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날씨부터 확인을 할 텐데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이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긴 소매옷과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보령 30도, 부여 33도, 서천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m 이하로 낮게 일겠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친환경 생활 습관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0966번님, 마트에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제 시장 가방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와, 요즘은 시장 가방 필수죠. 그래요, 예. 4070번님, 저의 친환경 생활 습관은 계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건강도 챙기고요. 지구도 좋은 친환경 생활 습관이죠.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체에 힘이 필요하다는데 하체 운동 잘하고 계시네요. 네. 예. 7471번님, 저는 쌀뜨물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유리 청소, 설거지, 얼굴 세안, 바닥 청소까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쌀뜨물 좋죠. 그럼요. 예. 설거지도 잘 되고요. 얼굴 세안도. 예. 네. 8691번님, 우유를 많이 먹는데 우유곽이 재활용 되게 깨끗하게 씻어서요. 주민센터에 갖다 드립니다. 우유곽은 휴지와 교환해 주신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데 네.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쫙 펴서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갑자기 반성 모드로. 0656번님, 선물 포장된 상자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서류랑 물건들을 넣습니다. 정리는 좀 엉망이지만 이 정도면 실용적이죠? 네. 예. 정리도 굉장히 깔끔해요. 와, 이만하면 굉장히 잘하신 거죠? 네. 예. 5677번님, 요즘 들어 일회용품 많이 줄이려고요. 되도록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회용 줄이기에 동참하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에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곤 하잖아요. 맞아요.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괜스레 좀 이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네. 예. 0155번님,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종이와 비닐은 분리해서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저런 고지서에 어떤 비닐까지 또 반성이 되네요. 네, 저도 반성하네요. 4670번님, 제 나름대로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실천을 위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나 종이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쓰고 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늘 사진 사연 받아보니까 역시 우리 생방송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은 남들과 뭔가 하나는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친환경 생활 습관도 잘 실천하고 계신데 보기 멋졌습니다. 네, 많이 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공포연극 두 여자가 8월 18일까지 대전 이수아트홀에서 이어지고요. 감각의 교감, 오감으로 만나는 이육로 예술전은 9월 29일까지 이육로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의 기획전 한국화 신와유기전은 10월 13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2019 BRT 작은 미술관 기획 전시 꿈틀꿈틀 만만세가 내일부터 8월 24일까지 BRT 작은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연극 500의 32 8월 2일과 3일
공주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9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 7월 문화가 있는 날 업사이클링 행복 놀이터가 31일 오후 2시부터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 앞 야외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대전의 옛 모습을 간직한 원도심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관사들과 2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곰탕을 끓여온 맛집을 만나보겠습니다. 내일도 놓치지 마세요. 네, 대전시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꼬리 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캠코더 무인 단속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꼬리 물기는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따라서 4만 원의 범칙금 또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에는 적발하면 교통체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좀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은 구간에서 이 캠코더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단속도 단속이지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올바른 안전습관, 안전운전 습관 다들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